저희 아침에 매일경제에서 준비한 세 번째 이슈로 한번 넘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 매일경제신문 신면에서 다룬 기사인데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어제부터 이제 당대표로서 공식적인 활동을 했고요. 2주간, 그러니까 14일간의 자가 격리를 마치고 현장에 복귀를 했습니다. 그런데 첫 회의에 임하는 복장에서 그 새 당대표의 각오를 좀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민방위복을 입고 첫 회의를 주재했다. 그러면서 겸손한 정당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장윤 변호사님, 네. 이분이 어제 입은 이 드레스 코드는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세요? 네, 분명히 정치적 시그널이 있다고 봐야겠죠. 네. 지금 뭐 방역 당국이나 이제 정부 인사들이 우리가 지금 굉장히 전력 질주하면서 챙기고 있다라는 하나의 신호를 주기 위해서 이런 의상을 이제 민방위복은 일할 때 입는 옷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정치적인 신호를 준 걸로 보고 이낙연 이제 민주당 신임 대표 같은 경우에 앞에 놓여진 숙제가 굉장히 좀 많아 보입니다. 네. 일단 문재인 정부의 초대 총리로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과 함께 가기는 하지만 본인이 네. 대선에서 어떤 주자로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그 외연을 확장할 필요가 있고 그렇지만 지지율이 지금 답보 상태고 이재명 이제 지사와의 경합을 계속 벌려야 되는 상황에서 네. 고민이 상당히 많을 걸로 보이고요. 또 앞으로 이제 당대표 임기가 사실상 뭐 7개월, 6개월 남짓이라고 하는데 본인이 이제 대선에 출마를 하기 위해서는 네. 당대표직에서 내려와야 하기 때문에 이게 하나하나의 과정들이 모두 숙제일 거고 당장 이제 현안으로 맞닥뜨린 뭐 의료계와의 분쟁을 해소하는 방안이랄지 예. 긴급재난지원금을 어떻게 지원할 것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있어서 어떤 역량을 보여주고 어떤 해결책을 이제 드러내느냐에 따라서 하나하나 검증을 받는 과정이 앞으로 놓여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당대표가 되면서요. 당 조직도 일부 개편을 했는데 당 사무총장에는 이낙연 대표와 비교적 가까운 것으로 알려진 박광원 삼선 의원이죠. 박광원 의원을 당 사무총장에 임명했고 정책위 의장에는 한정혜 의원을 임명했습니다. 중앙일보 3면은요. 이낙연 당대표가 민주당 당대표가 이제 당대표가 된 이상 그동안은 좀 이제 자신의 소신 발언이나 이런 것들을 좀 아끼는 모습이었는데 새로운 이낙연의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라고 공언한 만큼 뭔가 자기 주장이 좀 더 강해질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재난지원금을 이번 주 논의하겠다고 밝혔는데 이상희 네. 평론가님, 이게 재난지원금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낙연 당대표는 항상 이제 선별 선별적이죠. 지원을 네. 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혀왔던 거죠. 네. 지금 이제 이낙연 당대표의 입장은 이제 숙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 뭐 앞으로 이제 대권 주자로서 어떻게 해나갈 것이냐, 이건 궁극적으로 지지도가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에 대한 예. 문제 아니겠습니까? 또 앞서 말씀하신 대로 재난지원금 등 이 국가적 정책에 대해서 청와대와 정부의 관계를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 네. 이런 부분입니다. 첫 번째로 이제 정치적 부분을 좀 살펴본다면 예. 이렇습니다. 지금 민주당은 철저한 학습 효과가 있는 당이다. 이 철저한 학습 효과가 뭐냐 그러면은 노무현 정부를 거치면서 네. 레임덕 상황에 빠져들었을 때 당청 관계가 어떻게 변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정권의 재창출이 어떤 영향을 받을 것이냐. 네. 여기에 대해서 분명한 학습 효과가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청와대라든가 친문의 입장, 그러니까 정치적 팬덤의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이낙연 대표가 과연 청와대와 자칫하면은 대척점을 기를 수 있는 네. 그런 어떤 행동도 할 수 있다라고 짐작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의 예의주시해서 봐야 될 부분들은 그러면 과연 앞으로 이회찬 전 당대표는 여기에 영향력을 발휘하지 않을 것인가에 대한 네.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뭐 개인적인 생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만 제 기억으로는 지난 6월 23일 정도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이회찬 당대표가 당시에 K 뉴딜 위원회 위원장을 차지했었거든요. 네. 했습니다. 이게 뭐냐 그러면은 뭐 전당대회를 통해서 상설 기구로 간다는 그런 얘기는 있었습니다만 지금 현재까지는 어떻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전국 시도의 각 위원장을 한 사람씩 두는 어떤 네. 뭔가 모르게 당을 원격 조정하는 그런 위원회다라는 그런 것들이 일론에 보도가 됐었단 말이죠. 이건 뭐냐 그러면은 지금까지 민주당이 가장 효과를 본 것은 이해찬 당대표 주도의 일사불란한 움직임, 그에 네. 따른 청와대 정책적 진행, 이런 것들이 굉장한 효과를 봐왔었거든요. 그럼 이낙연 대표 체제가 된다 그러면 이 부분에 약간의 균열된 조짐을 보이고 있다. 예. 해서 만약에 이해찬 당대표가 전 당대표가 뉴딜 위원회를 통해서 소위 말해서 원격 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스템을 만들었다 그러면은 예. 이낙연 당대표는 일종의 관리형 당대표로 밖에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네. 이에 대한 또 하나의 기류는 뭐냐 그러면은 당과 정책적 기류, 청와대 정책적인 방향에 대해서 다른 소리로 낼 필요가 있는데 네. 여기에 실질적으로 청와대에서는 뭐 최재성 전 의원이라든가 당 중진들을 대부분 수석으로 기용을 하고 있단 예. 말이죠. 이것은 이낙연 당대표가 또는 다른 사람이 당대표가 됐을 때 느낄 수 있는 어떤 갈등의 초점, 이거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그런 네. 부분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지지율 제고에 있어서는 어떤 다른 목소리를 통해서 지지율을 높여낼 수 예. 있으나 지금 집권 여당의 어떤 시스템상 본다 그러면은 이낙연 당대표가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 그리고 전체적이고 세밀한 어떤 정책에 대해서 네. 청와대가 결이 다른 정책을 만들어내기는 힘들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 2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서는 민주당의 이낙연 당대표는 선별 지원을 주장했었고 유력한 대권 경쟁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100% 지원을 주장해왔죠. 관련해서 조선일보 오면 기사에서 이런 기사를 실었습니다. 야당 의원이 이재명 경기지사가 이렇게 재난지원금 자주 주고 전 국민 다 주겠다고 하는 거는 철없는 행동 아니냐라고 하니까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저도 그렇게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현장 화면 한번 직접 보고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죠. 제가 단언하는데 이 30만 원 정도 지급하는 거 우리가 50번, 100번 해도요. 서구 선진국의 국가 부채 비율에 도달하지 않습니다. 최근에 보게 되면은 경기도지사 이재명 도지사께서는 30만 원씩 전 국민 30만 원씩 50번, 100번을 줘도 재정 건전성에서 우려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시는데 이재명 지사의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의원님 저도 신문 보도상에서 들었습니다마는 저는 책임 없는 발언입니다. 그렇죠? 네. 아주 철없는 얘기죠. 그렇죠?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국민들에게 좀 오해의 소지를 줄 수 있는 발언이고요. 그런데 그런 분이 지금 대통령 선호도는 1위입니다. 참 걱정입니다. 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상당히 신중한 발언을 하는 분으로 유명한데 책임 없는 발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진심인지 모르겠는데 이재명 경기지사가 그 발언을 보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존경하는 홍 부총리께서 철없는 얘기라고 꾸짖으니까 내가 철이 들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페북에 썼어요. 근데 이거는 글쎄 뭐 이거를 약간 비꼬는 투로 한 건가요? 아니면 진심으로 내가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의견을 받들어서 이런 걸 다시 재고해 봐야겠다 이렇게 생각한 걸까요? 윤기찬 변호사님. 강한 비판이죠. 강한 비판. 당신이 어떻게 내 뜻을 알겠소라는 비판으로 받아들여야 네. 돼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재정 건전성을 경시하는 것은 당연히 안 되죠. 그런데 이재명 지사의 말 뜻은 아마 이게 50번, 100번이라는 말을 뒤집어 보면 네. 기본소득을 얘기한 것 같아요. 한두 번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1년에 또 한 달에 한 번씩 지급하는 예. 기본소득을 도입해도 충분히 우리 재정상으로 견딜 수 있다라는 말을 이제 줄여서 얘기한 것으로 보이고 예. 다만 이제 기본소득을 할 때는 복지체계를 정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전제하지 않은 발언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오해 소지가 있었던 걸로 보이고요. 선별적 재난지원금 지급이 지금 이제 통합당에서도 대세적인 안인데 네. 현재는 경기부양책이 아니거든요. 경기부양책이 아니고 실제 피해본 분들께 실제 돈이 지급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이제 구호금 명목이라서 예. 그것이 맞게 보이고 다만 이것이 이제 소비 과정을 통해서 피해 있는 분들께 흘러 들어가는 방식이 아닌 직접 지원도 한번 고민해 봐야 됩니다. 이제 소상공인 같은 경우에는 뭐 세금 유예를 해준다든지 전기세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끝나거든요. 유예가. 예. 그런 부분을 연장해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정부가 이 재난지원금뿐만 아니고 직접적인 지원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공과금 납부유예 제도 등을 한번 고민해 보는 것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이냐 아니면 100% 지급이냐를 두고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동아일보 6면에서 재난지원금 1차 재난지원금 효과를 한번 분석해 봤더니 재난지원금 효과는 2달 정도가 지속되고 그래서 7월 소비는 6% 급감했다 이런 기사를 실었습니다. 내용을 분석해 보니까 2차 지원금 선별 지급 목소리가 앞으로 더 커질 것이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